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아온 걸까?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남에게 못되게 군 기억도 거의 없는데 이상하게 인생은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고 견디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남들에게 먼저 양보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삼켰고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힘들까? 이 질문은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비로소 제 인생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슷한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들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태도였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한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함을 인생의 기본값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에도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참는 사람은 침묵해야 했고 양보하는 사람은 불평하면 안 되었고 힘들다는 말은 하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자기 감정마저도 뒤로 미루고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힘들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면 괜히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남들 다 참고 사는데 나만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답답함이 마음속에 점점 쌓여가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늘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착함과 희생은 같은 걸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불편해도 참는 것, 내가 힘들어도 웃는 것,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걸 착함이고 선함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착함이 반복될수록 내 삶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참고 한 사람만 계속 맞추면 그 관계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되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해해야 하는 쪽일까? 왜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할까? 하지만 그 질문조차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꺼내는 순간 남들에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봐서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인생이 힘들어진 이유는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아직 이 이야기의 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어. 그 말에 우리는 힘을 내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일은 사람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고마움의 말들이 줄어듭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늘어납니다. 원래 내가 하던 거잖아. 이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 그때부터 우리의 착함은 선행이 아니라 역할이 됩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처음 한 번의 배려는 감동이 되지만 10번, 20번 반복되면 그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는 곧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왜 오늘은 안 해줘? 너 좀 변한 거 같네. 예전 같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변한 건가? 하지만 사실 변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이 구조가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곳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집 안에서도 늘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 참는 사람, 분위기 망치지 않는 사람. 그러다 보니 집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책임을 맡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버리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배려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조심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쪽이 더 많이 맞추기 시작하면 그 관계의 균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한 사람은 점점 편해지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착한 쪽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고 그 침묵은 곧 익숙한 풍경이 됩니다. 부모로서의 착함은 더 복잡합니다. 부모는 원래 희생하는 존재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오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는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그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그 생각 하나로 우리는 자기 삶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그 착함은 자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말하지 않은 희생은 언젠가 서운함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 쌓인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점점 마음이 지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버거워지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본인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칠 뿐입니다. 그 질문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마저 무시한 채 우리는 다시 착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아서, 그래야 내가 버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착한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만은 아닙니다. 착함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격이 좋고 마음이 넓고 타고나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착함은 성격이기 전에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배웠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안전하다는 것을요. 말을 줄이고 눈치를 보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면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착함은 미덕이기 전에 생존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갈등을 유난히 힘들어합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순간, 관계가 흔들릴 것 같은 느낌. 그 모든 것이 마음을 크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참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 선택이 언젠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줄 거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에는 이런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늘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없으면 안 될 사람, 늘 도움이 되는 사람, 모두에게나 편한 사람. 그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아서입니다. 이 질문은 참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머물렀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선한 이미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애써 지켜온 착함은 정작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치고 마음은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어느 날부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이쯤 되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안 챙기고 산 건 아닐까? 이 생각은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도 조금은 다르게 대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대하는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착함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착함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다만 그 착함이 언제부터 나를 아프게 만들었는지를 이제는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함에는 기준이 없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언제든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기준 없는 착함은 나를 너무 쉽게 소모시킵니다.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할 거야. 이 선을 넘으면 하지 않을 거야.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기 보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선을 그으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선을 그었을 때 떠나는 관계는 이미 한쪽만 버티고 있던 관계입니다. 오히려 선을 그은 뒤에도 남아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인 거죠. 착한 사람들은 거절의 문장을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장을 미리 마음속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들은 차갑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솔직할 뿐입니다. 선을 긋기 시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변한 건 아닐까?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죄책감은 잘못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통과 이래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다 보면 항상 내가 가장 마지막이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내가 조금 더 숨쉬기 쉬워지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당신이 바뀐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싫은 약속 하나 줄이기, 무리 되는 부탁 하나 거절하기, 침묵 대신 짧은 의사 표현하기.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편해지는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보다 누구 앞에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지점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얻습니다. 인생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연락이 줄고, 사람 만나는 일이 적어지고, 하루가 단순해졌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용하고 평온함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한 성품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버티기 어려운 순간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달래며 견뎠고, 관계를 끊기보다는 자신을 조금 더 희생하는 쪽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 선택들이 당신을 아프게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중요한 건 이제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착해도 되고, 이제는 거절해도 되고, 관계를 유지해도 되고, 조용히 물러나도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인생을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는 새로운 기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선택이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 그 질문에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꺼내는데 평생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마지막에 두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바꿔도 됩니다. 당신이 먼저라는 순서를 말이지요. 혹시 오늘도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조금 덜 착해도 된다는 것을요.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울 테니까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